요. 자, 오늘 교재 31페이지 8번 문제입니다. 만 18세 미혼인 자가 법정들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유언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언은 17세가 넘으면 할 수 있고요. 니은번 대리행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 없다. 제한 능력자도 대리 낼 수 있으니까요. 디귿번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는 할 수 없습니다.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할 수 있지만 1번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청구와 근로계약은 단독으로 할 수가 있죠. 미음번 증여받는 건 할 수 있는데 증여받기로 한 계약의 해제는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권리만을 얻는 것도 아니고 의무만을 면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 니을에서 2번이 답이죠. 넘겨보시면 9번 문제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수익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하면은 용돈을 준 걸 생각하면 되거든요. 한 달 용돈 10만 원 주면 10만 원을 쓸 때마다 일일이 뭐 받을 필요는 없어요.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요. 학원비로 써라 이렇게 용도를 제한했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1번은 맞죠? 범위를 정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네 재산 네가 알아서 다 처분해라 이런 거는 허용되지 않고요. 2번 여기서 범위라 하면 재산의 범위를 말하고요. 따라서 3번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사용 목적을 정한 때에도 그 목적과는 관계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 다소리고 판례 입장이고요. 이 3번이 가장 중요하죠. 4번 재산의 처분행위란 동산, 부동산의 양도, 채권, 주식의 양도 등을 말할 것이고 5번 따라서 그 사용수익은 재산의 처분행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물론 맞는 것이 아니라 X겠죠. 다시 말하면 처분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5번이죠. 10번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영업의 허락과 관련한 설명 중 맞지 않은 것은 일단 영업이 허락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뿐만 아니라 부수적 행위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치킨집을 하라 그랬다면 치킨집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임대차 계약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따라서 4번 보시면 영업의 허락이 있으면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도 동의 없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 영업의 특정이란 영업의 종류를 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는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고 주의하실 것은 또 3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을 제한한다고 할 때 일부만은 제한할 수 없다는 거 우리 통솔이고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3번 법정대리는 영업의 허락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영업에 대한 그 일부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질문은 X입니다. 다시 한번요. 영업이 허락이 되면 그 허락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영업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점은 직접적 관련된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부수적 관련된 행위도 할 수가 있다는 점. 두 번째, 이러한 영업의 허락은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부만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점. 이 두 가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11번입니다. 갑은 친권 상실을 선고받은 남편 A와 이혼하였다. 그 갑은 적법한 유언으로 8세 된 아들 을의 후견인으로 친구 B를 지정한 후 사망하였다. 을에는 출생 후 자신을 실질적으로 양육해준 72세 외할머니 C와
68세 된 친할아버지 D 그리고 대단한 재력가인 큰아버지 E가 있다. 다음 중 의뢰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은 누구인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일단 2번이죠. B 지정 후견인입니다. 후견인의 순위는 원칙적으로 지정 후견인. 지정 후견인이 없으면 뭐죠? 법의 규정에 따라서 직계 존속이 두 번째 후견인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남편 A는 친권이 상실됐기 때문에 아예 뭐죠? 대릴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친구인 B가 지정 후견인으로서 친권을 상실하게 되고 만약에 B가 없다면 외할머니나 친할아버지가 후견인이 될 수 있긴 하지만 현재는 뭐죠? B가 후견인입니다. 12번입니다. 성년 후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개념이죠. 누가 성년 후견이죠? 심신이 뭐죠? 상실된 자죠. 결여된 사람이죠. 결여된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선고가 있는 사람이 피성년 후견이고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에 할 수가 없고 동의를 받았든 안 받았든 이 사람이 한 법률에 무조건 다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고요. 다만 법원이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또 지정이 없더라도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일용품 등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끝이에요. 1번 가정법원은 질병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아니죠. 부족하다면 한정 후견 개시로 가고요. 결여가 돼야 상실됐어야 비로소 뭐죠? 성년 후견 제도로 가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죠. 나머지 것들도 일반적인 지문이지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2번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고요. 3번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 취소할 수 없는 행위를 법원이 그 범위를 정해줄 수가 있고요. 4번 일용품 등의 구입 등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신청권자인데 지방자치단체장도 뭐죠? 포함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5번 성년 후견 개시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법원에서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번이죠. 다음 중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2번이죠. 성년 후견인. 이미 성년 후견 개시 선고가 있다는 얘기니까 이 사람은 아니겠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나머지 후견인이나 후견 감독인 지방자치단체장은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넘기셔가지고 14번입니다. 피성년 후견의 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청구권자죠. 일단 본인 스스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촌 이내의 친족,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게 잘못됐나?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검사. 그죠? 죄송합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뒤를 안 봐가지고, 그죠? 다시 말하면, 성년 후견인이나 성년 후견 감독인은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청구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뭐는요? 변경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구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성년 후견인이나 성년 후견 감독인은 처음에 성년 후견 개시 선고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지만 그 범위를 뭐죠? 변경해달라고는 청구할 수 있으니까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일용품 등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성년 후견인은 피성소년인의 심상과 제대로 모든사를 고려 여러 명을 둘 수도 있고요. 4번 성년 후견인은 자연인에 한한다. X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는데 후견인도 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돼? 후견인이. 그래서 뭐 우리가 이번에 그 뭐죠 그 신격호 회장님이 한정 후견 개시 선고가 있었죠. 후견 감독인으로서 법인인 로펌을 법무법인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최근에는 후견인을 자연인보다는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고요. 따라서 자연인 안 한다는 4번 질문은 X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5번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일정한 충고권자나 성년 후견 청구해야 추가로 성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다시 말하면 성년 후견인은 여러 명일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5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반복적이죠. 4번을 보시면 성년 후견 종료 심판 전에 후견인 등의 동의 없이 행하여진 법률행위는 성년 후견 심판 종료 후 심판 후에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료 전에 이루어진 행위라면 종료된 후에도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항상 그 사람에게 행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죠?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16번입니다. 한정 후견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개념이죠.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 선고가 있는 사람이 피한정 후견이고요. 능력은 원칙적으로 독자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 정해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피한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고 다만 법원이 정해준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뭐가 필요하죠? 법정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1번은 개점이죠.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어떤 사람이죠?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심판하게 되고요. 2번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성년 후견인, 성년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청구해요. 한정 후견인 심판을 하게 되고요. 3번 물론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게 되고요. 4번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라는 말은 일단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을 누가요? 가정법원이 정해주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물론 5번 일용품 등은 독자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에 대하여는 피한정 후견인이 그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는 한정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됩니다.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뭐 할 수 없죠?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17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일단 1항이죠. 피한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할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고 법원이 정해진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고요. 다만 그 범위를 뭐 할 수 있어요?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근데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본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그 범위를 변경하는 것이고요.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번 1의 변경은 가정법인이 필요시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로서 그러한 동의를
가름 대신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언제 하느냐 문제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5번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 행위를 피한정 후견인이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는 그 법률 행위는 뭐 할 수 있죠?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넘기셔가지고 18번이죠. 제한 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한정개시 심판의 청구권자의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이 됩니다. 반복적이죠. 5번 보시면 경제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매매계약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했더라도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없다. X가 되죠. 다시 말하면 이익만을 얻거나 권리만을 면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유리한 것에 두 가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19번입니다. 특정 후견 심판이죠. 일단 1번은 개념입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입니다. 또는 특정한 사람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항이죠. 다시 말하면 일시적으로 후원이 필요하거나 특정한 사람에 관한 후원이 필요할 때 하는 것이 특정 후견 심판이 되고요. 일단 2번 청구권자가 나와 있죠.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과 각종 후견인과 후견감독인 그 다음에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할 수가 있고요. 3번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2번이 틀렸는데 참 읽어봐야 되겠네. 2번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후견,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감독인 빠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이 성년 후견이 있다면 성년 후견 개시가 선고됐다는 얘기니까 굳이 특정 후견할 필요는 없죠. 또 한정 후견이 있다는 말은 한정 후견 개시가 있다는 얘기니까 굳이 특정할 필요는 없고요. 따라서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감독인은 빠져야 되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가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미 성년 후견 개시가 됐다면 굳이 특정 후견 심판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 이미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이 있다면 굳이 특정 후견 개시 심판할 필요는 없는 거죠. 따라서 성년 후견인이나 성년 후견 감독인 또는 한정 후견인이나 한정 후견 감독인은 특정 후견 심판을 뭐 할 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이 답이네요. 4번 보시기 바라고 5번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특정 후견의 심판을 할 수는 없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20번입니다. 후견 심판과 후견 그 종료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한정 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구에 하여 한정 후견 종료의 심판을 한다. 물론 뭐죠? 맞는 점이 되고요. 2번도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답은 몇 번이죠? 4번 보시면 가정법원이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의 피한정에 대하여 특정 후견을 심판할 때에는 종전에 성년 후견 또는 한정 후견 종류의 심판한다. X죠. 다시 말하면 이미 성년 후견 개시가 됐거나 한정 후견 개시가 됐다면 굳이 특정 후견을 실시할 이유는 없는 거기 때문에 논리 모순입니다. 답은 뭐죠? 4번이 되죠. 21번입니다. 다음 중 잘못된 것은 1번 우리 민법은 행위 능력의 인정 여부를
연령 또는 법원의 심판이라는 객관적 기준으로 결정한다. 오, 맞는 지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 무능력자 같은 제도는 때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정형한 제도이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지문이죠. 2번 반복적이고요. 4번을 보시면 성년 후견 개심판을 위해서는 심신상실이 계속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때따로 정상적인 능력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언제나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년 후견 개시심판을 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입니다. 왜냐하면 성년 후견 제시도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능력이 뭐가 된 사람이죠? 결여된 사람을 말하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네요. 5번 일반적인 내용이죠. 한번 보시기 바라고 답은 4번입니다. 넘기셔가지고 22번이죠. 살에 대한 학생의 대답 중 맞는 것은 계약 당시 17세인 갑이 법정 대리를 모르게 자신이 소유하는 카메라를 병에게 20만 원에 팔기로 하고 즉시 매매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위 매매 계약이 체결된 후 4년이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 을이 이러한 사정을 발견한 경우 미성년자 측에서는 위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끊어볼게요. 일단 취소권의 행사 기간이 제한이죠. 취소권은 언제 할 수 있냐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고요. 또는 추인이 가능한 날, 원인이 종료된 때부터 뭐죠? 3년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죠. 이 사람이 지금 몇 살이냐면 17살입니다. 17살.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4년이 지났죠. 그죠? 그러면 17살에 4년이 지났으니까 법률행위로부터 10년이 아직 안 됐고요. 그 다음 얘는 17살이니까 언제부터 추인이 가능하죠? 19살부터. 그러면 2년 후니까 아직 추인 가능한 때부터 3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17살 때 계약을 했고 4년이 지났다면 얘는 몇 살이죠? 21세기 때문에 이미 뭐가 됐어요? 성년자가 됐고 따라서 더 이상 친권자에게는 뭐가 없는 거죠? 법정 대리권이 없다는 점이죠. 다시 말하면 얘가 19살이 되는 순간 성년자가 되고요. 성년자는 되는 순간 친권자의 법정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누구만요? 예, 본인 미성년자 본인만 취소할 수 있고요. 법정 대리인 친권자는 더 이상 뭐하지 못합니까? 취소하지 못한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법정 대리인 을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을은 현재 위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X. 이미 을의 친권은 뭐가 됐죠? 소멸이 됐죠. 더 이상 법정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을은 뭐하지 못합니까? 취소하지 못합니다. 학생 B, 갑이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했으므로 갑은 현재 위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물론 X고요. 학생 C, 갑이 성년이 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갑은 현재 위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C의 말만 맞는 거죠. 다시 한번요. 취소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 내할 수 있고 17살 때 매매 계약을 했고 4년이 됐다면 아직 추인은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안 됐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이 아이가 성년자가 되는 순간 친권자의 법정 대리권은 뭐예요? 소멸하기 때문에 누구만요? 미성년자 본인만 취소할 수 있고요. 법정 대리인 친권자는 뭐 하지 못합니까? 취소하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3번입니다. 다음 중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억 제한 능력자 측의 추인이 있기 전에는 상대방은 단독행위를 거절하여 효력 발생을 거부할 수 있다. 5점.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계약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고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기억과 같이 뭐 할 수 있냐면 거절할 수 있으므로 기억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니은번 확답의 촉구와 철회의 상대방은 확답의 촉구를 수령할 능력이 있고 취소나 추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X입니다. 일단 확답의 촉구와 철회 상대방은 누구냐면 친권자 같은 뭐죠? 법정 대리인 또는 능력자가 된 후에 뭐죠? 제한 능력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이 사람이 제한 능력자가 아직도 제한 능력인 상태라면 뭐 할 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가 없죠. 따라서 결국은 니은번은 뭐죠? X가 됩니다. 디귿번 확답의 촉구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내에 추인 또는 취소의 확답을 하면 각각 그에 따른 효과가 생기며 유예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은 경우에는 추인의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물론 뭐죠? 맞는 점이죠. 원칙적으로 뭐죠?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리을번 기간을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확답을 촉구하거나 1개월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여 확답을 촉구한 경우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이다. 맞는 지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이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확답을 촉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음범 미성년자가 제3자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속임수로서 자기가 성년자라고 믿게 한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오신하였는가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미성년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가 되죠. 다시 말하면 속임수가 있었고 상대방이 성년자라고 잘못 믿은 경우에만 취소권의 배제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 미음 해가지고 3번이 답이 됩니다. 24번입니다. 미성년자 갑의 친권자 을에 동의 없이 자기 소유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였다. 병을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은이죠. 1번 친권자 을에 대한 병의 확답에 촉구할 수 있는 권리 상대방에게는 촉구권이 인정이 되죠. 2번 병이 선인 경우 미성년자 갑에 대한 철회권 인정이 되고요. 3번 병이 선인 경우 친권자 을에 대한 철회권 인정이 됩니다. 주의하실 건 4번인데 미성년자의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소유 토지를 병에게 뭐죠? 매도하였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매도했다는 말은 뭐죠? 매매, 계약이니까 상대방에게는 뭐는 인정되지 않습니까? 거절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해서 상대방은 철회하고요. 미성년자의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뭐하게 돼요? 거절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친권자 을의 병에게 이 보류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법정 추인입니다. 추인이기 때문에 갑 측의 지속권은 소멸한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25번입니다.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1번 확답 촉구의 상대방은 그 촉구를 수령할 능력과 취소나 추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만 상대방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넘기셔서 3번 제한 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고요. 거절은 선악불문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의사표를 수령할 당시 선의 또는 악이었는지를 불문하고 인정한다. X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한 능력자의 계약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철회할 수가 있는데 선의의 상대방만 철회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철회하지 못하고요. 제한 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는데 거절은 선악불문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지만 제한 능력자에 대하여는 능력자가 된 경우에만 철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X가 됩니다. 철의 의사표시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 능력자에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은 4번이죠. 5번 확답의 촉구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내에 추인 또는 취소의 확답을 하면 각각 그에 따른 효과가 생기며 유예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고요. 다만 추인하기 위해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취소한 경우로 보기 때문에 취소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됩니다. 답은 4번이죠. 26번입니다. 제한 능력자 갑은 그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 병의 동의 없이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을은 제한 능력자 갑에 대하여 위 매매 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X. 최고 여부에 대한 확답은 법정 대리인 또는 능력자가 된 후에 미성년자에게 해야 되고요. 미성년인 상태라면 촉구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죠. 2번 을로부터 확답의 촉구를 받은 병이 유예 기간 내에 후견 감독인 동의를 받아 확답을 바라지 않은 경우 위 매매 계약은 추인한 것으로 본다. X가 됩니다.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추인할 수 있는 경우는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 3번 을이 매매 계약 당시 갑이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다면 을은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X입니다. 선의여야 되는 것은 철회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촉구하기 위해서는 선의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의 상대방도 촉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4번 병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선의 을은 갑에 대하여 위토지에 대한 매수의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다. O 맞는 질문입니다. 선의의 상대방은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죠. 5번 피한정 후인이 갑이 병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을로 하여금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했다면 취소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병의 취소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가 되죠. 옳은 것은 4번이 됩니다. 27번입니다. 미성년자 갑은 친권자 을의 동의 없이 병으로부터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갑은 을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입니다. 제한 능력자 본인도 스스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병은 갑이 어려 보여 미성년자 아니냐고 묻자 갑은 아닙니다라고 단순히 말한 경우 자 취소권이 배제되기 위한 속임수는 적극적인 행위해야 돼요.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동의서를 위조 변조한 경우에 하나고요. 이렇게 단순히 자신이 성년자라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속임수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갑은 사술, 속임수를 썼으므로 취소권이 배제된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3번 병이 성년이 되지 않은 갑에게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를 확답을 촉구하였으나 일단 촉구가 잘못됐죠. 왜냐하면 촉구의 상대방은 법정대리인 또는 성년 능력자가 된 제한 능력자입니다. 따라서 현재 미성년인 상태라면 갑에게는 뭐 할 수 없죠? 촉구할 수가 없습니다. 4번 갑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데 대하여 을은 동의권을 가지지만 스스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을의 취소권을 대리하여 취소할 수는 있다. X입니다. 법정대리인도 독자적인 취소권이 있습니다. 5번 병이 1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을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촉구하였으나 을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그 매매 계약은 추인한 것으로 본다. 자, 일단 친권자가 상대방이라면 원칙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간주가 되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좀 설명드리면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갑이 미성년자고요. 을의 동의 없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요 병이 갑에게 촉구를 했어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촉구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을이 확답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확답을 바라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칙은 뭐한 것을 보냐면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확답을 최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더 이상 뭐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추인하기 위해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때는 뭐한 것으로 보냐면 취소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뭐냐? 법정 대리인이 만약에 후견인인 경우에는 중요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후견 감독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냐면 동의를 받아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습니까?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이 법정 대리인이 누군지를 좀 봐야죠. 만약에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라면 이 사람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가 없으니까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뭐 하는 것으로 봐요? 추인하는 것으로 가게 되고요. 만약에 을 법정 대리인이 만약에 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때는 뭐죠? 원칙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가게 된다. 왜냐하면 후견인이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추인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문제 지문에서 미성년자 갑은 친권자 을, 다시 말하면 갑의 법정 대리인 을이 뭐죠? 친권자고 이 사람은 추인하고자 할 때 굳이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옳은 것은 뭐죠? 5번이 되고 문제 보실 때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고 법정 대리인이 후견인이냐 또는 친권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기시면 이제 28번 주소죠. 일단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고요. 주민등록지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1번 주민등록지는 반증이 없는 한 주소로 뭐죠? 추정된다는 지문은 맞는 제보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2번 주소를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는 정수의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특별한 의사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꼭 여기 우리가 객관주의라고 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만약에 정주의 의사가 있어야 주소가 성립된다라고 해석이 된다면 의사 무능력자는
주소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3번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둘 수 있다. 맞죠? 우리 민법은 복수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요. 4번 가주소는 특정 거래 간과에 관하여 주소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맞는 지문이죠. 이것도 은근히 잘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특정한 거래 영역에서 주소로 하기로 한 곳을 우리가 가주소라고 합니다. 5번 주소는 변제 장소를 정하는 표준이 될 수 없다. X. 물론 주소는 변제 장소의 표준이 됩니다. 답은 5번이죠. 29번 다음 중 부재자의 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가정법원이 신청할 수 없는 자죠. 누가 신청합니까? 이해 관계인 또는 검사가 신청하게 됩니다. 근데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이 몇 번이냐면 4번 친권자죠. 왜냐하면 친권자는 어차피 본인의 재산을 뭐 해줄 사람이 관리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스스로 관리해줘야 되므로 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가정법원에 뭐 할 수는 없어요? 신청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검사할 수 있고요. 2번 보증인이나 3번 연대채무자나 5번 배우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0번입니다. 법원이 부재자 갑의 재산 관리는 의를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답입니다. 갑이 사망한 것은 확인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부재자가 사망을 하면 취소 사유죠. 취소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러한 결정을 뭐하게 돼요? 취소하게 되고 그래야 부재자의 재산 관리의 임무가 종료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재자가 사망했다 그래서 바로 권한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뭐에 불과하죠? 취소 사유에 불과한 거니까 법원에 취소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임무가 소멸되기 때문에 2번 갑이 사망한 것이 확인되면 의뢰 권한은 즉시 소멸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번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일단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받아야 되는데 다만 사후에 추인의 형태로서 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 갑의 재산을 의리 임의로 처분한 후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면 의뢰 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된다. 맞는 지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법원의 허가 취소는 취소가 아니라 철회다. 따라서 소급표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5번 부재자는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개량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5번 을은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갑의 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O 맞는 지문이 됩니다. 31번입니다. 해외 지사에 장기간 파견 근무를 하게 된 갑은 사촌 동생 을에게 자신의 소유의 X 건물에 대한 관리 처분을 위임하였다. 다음 설문 중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을에게 을은 뭐죠? 지정된 재산 관리인이고 지금 갑이 을에게 관리 처분을 위임했다면 을은 갑의 재산을 관리할 수도 있고 갑의 재산을 뭐 할 수도 있죠? 처분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1. 을이 X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 갑에게 경제적으로 불리한 계약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을에겐 이미 뭐가 있습니까? 처분권이 있으니까요.
2번 을의 권한이 갑의 부재 중에 소멸했다면 가정법원은 갑의 추종 상속인의 청구가 있으면 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하고요. 3번 갑의 생사가 불명하여 법원이 을을 갑의 재산 관리인으로 유임한 경우, 그럼 이제 을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인이기 때문에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고요. 처분행위는 못합니다. 이제는 처분행위를 하려면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므로 을은 법원의 허가 없이 X 건물을 매각할 수 있다는 질문은 X입니다. 다시 한번요. 자, 1번이 맞는 질문인 이유는 갑이 을에게 관리권과 처분권을 뭐했기 때문에 줬기 때문인 거죠. 근데 3번 갑의 생사가 불명하여 법원이 을을 새로 유임했다면 이제 이 사람은 갑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아니라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기 때문에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만 할 수가 있고요. 1번과 3번 한번 비교해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4번 갑이 사망했더라도 바로 권한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을은 갑의 상속인 등이 X 건물에 대한 관리 업무 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 처리를 계속해야 되고요. 5번 갑의 생사가 불명한 법원이 새로 선임한 재산관리는 재산관리 위한 지출한 필요의 그 이자를 법원에 물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32번입니다. 부재자 갑을 위하여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 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3번을 보시면 을이 갑의 재산 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면 당연히 처분하는 것이 가능한데 항상 본인에게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는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처분 방법은 을이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갑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할 필요는 없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법원에 허가가 있더라도 반드시 본인의 이익이 되어야지만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나머지 질문들은 반복적이죠. 넘기셔가지고 33번입니다. 실정 선고를 받은 자는 뭐뭐시에 사망한 것으로 뭐뭐 된다. 자, 실정 선고가 내려지면요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 시점은 실정기간 만료시죠. 따라 답은 뭐죠? 3번이 되고 중요하죠. 34번입니다. 실정 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의 실종기간은 항공기가 추락한 때부터 시작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러한 실정 선고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게 되고요. 이해관계가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상속권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상속권이 없다면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라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실정 선고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2번 생사가 불명한 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순위 상속인, 그러면 제2순위 상속인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정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3번 실정 선고는 사망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반증만을 후효과가 번복되진 않고요. 법원에 취소 선고가 있어야 비로소 그 효과가 번복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4번 실정 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실정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이란 법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5번 취소가 됐을 때 선의자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됩니다. 35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3번 보시면
실정 선고가 있은 후 생존이 확인되면 선고의 효과가 번복된다. X죠. 추정이 아니라 간주이기 때문에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만으로 효과가 번복되진 않고요. 실정 선고에 취소가 있어야 합니다. 5번 보시면 서울에 주소를 둔 갑이 실정 선고를 받았으나 대전에 주소를 두고 컴퓨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 맞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실정 선고란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고 주소 주시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제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종자가 다른 지역에서 한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6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반복적이죠. 일단 2번 실정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 요령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4번 실정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해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일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이익에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하면 됩니다. 그러면 악이면 다 돌려주고요. 또 이자도 붙이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무엇도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도 해줘야 되므로 5번 실정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악일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하는 데 그치고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질문은 X입니다. 악이면 다 돌려주고 이자도 붙이고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도 해줘야 됩니다. 37번입니다. 갑이 등산을 갔다가 생사불명이 되어 실종 선고를 내려졌다. 이후 처을은 갑소의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이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은 최후에 소식이 있었던 때 사망한 것을 본다. X입니다. 실종기간 만료 시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을이 부동산을 병에게 처분한 후 갑이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했어요. 그러면 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이루어진 행위가 선이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을과 병이 모두 선이었다면 병은 취득한 부동산을 병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 O 맞는 질문입니다. 3번 갑이 성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선의 을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고요. 4번 생활하여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실종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실종 선고는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므로 갑에 대한 실종 선고 효력은 갑의 종로의 주소 또는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 관계에만 미친다는 질문은 O 맞는 질문입니다. 38번입니다. 갑은 2007년 1월 2일 여행을 떠난 후에 그 상사를 알 수 없다. 갑에게는 어머니 을과 아들 병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머니 을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죠? 지금 아들 병이 있다면 누구만요? 아들만 뭐죠? 상속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에게는 상속권이 없다.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실종 선고를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갑에 대한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어머니 을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2번은 읽을 필요 없죠. 실종 선고 요건을 갖췄다는 법원은 반드시 실종 선고를 해야 되고요. 3번 2014년 3월 1일 법원이 실종 선고를 했어요. 그러면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죠. 그러면 일반 보통 실종이면 5년이니까 2012년 1월 1일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므로 이 시점 후에 사망 간주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 실종 선고 자체는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갑이 실종 선고를 받으면 그의 권리 능력은 소멸하므로 이후 생활한 갑의 실종 선고 취소 전에 A와 체결한 매매기한 무효이다. X가 되는 거죠. 5번 갑에 대한 실종 선고 갑소 X 부동 상속받아 이를 선인이 매도한 후 병은 후에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자신이 선이이더라도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 의무를 진다. 오, 맞는 지문이죠. 선이면 현존이익 범위에 돌려줘야 됩니다.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여기까지고 좀 쉬었다가 우측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